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평생 모은 돈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바로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집 장롱 깊숙한 곳도, 은행 창구도 사실은 자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는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훈입니다. 20년 동안 신한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산 상담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은행원이라 부르지만 저는 언제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빛 인생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은행 창구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본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롱 속 현금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수천만 원이 종이 조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모든 자금을 한 통장에 몰아넣었다가 갑작스러운 수술비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믿었던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증명을 맡겼다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조순자 어르신은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자녀에게도 알리지 않고 5천만 원을 장롱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비닐봉지에 이중 포장까지 하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꺼냈을 때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지폐가 습기에 젖어 서로 달라붙었고 곰팡이가 피어 글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져갔지만 2천만 원은 교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돈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처음 봤다며 어르신은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81세 김영수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장판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으로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다 뒤졌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78세 박영철 어르신은 현금 4천만 원을 금고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치며 지문 인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본인의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현금은 눈에 보이면 안전하다 믿으시지만 현실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습기, 화재, 절도, 망각.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협합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의 화재 발생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1.8배 높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습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통장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통장에 돈을 몰아넣는 것이 관리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위험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이정순 어르신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하나의 통장에 모두 넣어두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아 보이는 정기예금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해야만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900만 원의 이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돈은 찾았지만 어르신은 내 피 같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라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77세 최경자 어르신은 모든 자금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뒀다가 아들이 급히 결혼자금을 요청했을 때 마땅히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 친척들에게 빚을 져야 했습니다. 통장 하나에만 의존하면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예금 해지 시 손해가 크고 자금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 순간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자금 통장, 이렇게 목적에 따라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훨씬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바로 지인에게 금융 서류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에게 통장과 인감증명서를 부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자산을 잃게 하는 큰 함정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79세 김모 어르신은 오랜 친구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본인은 글씨를 잘 쓰지 못하고 은행 창구가 복잡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지만 몇 달 뒤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2천만 원 이상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남은 돈도 동의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차라리 남보다 못하다라며 큰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를 믿고 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사업 실패 후 시댁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금전 문제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융 서류는 곧 자산의 열쇠입니다. 도장, 통장, 인감증명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통장과 도장은 내 손에서만.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불필요한 분쟁과 사기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자식에게 줄 돈인데 미리 증여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일찍 자녀 명의로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생의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84세 박모 어르신은 아들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증여했습니다. 처음엔 효도 약속을 했던 아들이 몇 년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생활비 지원은커녕 어르신을 부양하는 데 무심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본인 집에서조차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0세 이모 할머니는 딸에게 전 재산을 넘겼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 라는 말을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딸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며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하는 것은 효도 계약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두어야 합니다. 생활비와 주거권을 확보한 뒤 여유 자금만 일부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삶과 노후 자산을 끝까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금 보관하지 말 것. 둘째,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말 것. 셋째, 지인에게 서류 맡기지 말 것. 넷째, 자녀에게 일찍 증여하지 말 것. 다섯째, 사기 유혹에 속지 말 것. 이 5가지 원칙은 모두 실제 사례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두십시오. 단기 예금과 요구불 예금을 적절히 나누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상금은 소액으로 따로 보관해 급한 순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통장은 목적별로 3개 이상 나누어야 합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자금 통장, 장기자산 통장. 이렇게 분리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는 내 손에서만 관리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모든 자산을 일찍 증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비와 주거권을 확보한 뒤 여유 자금만 일부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전화, 고수익 투자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원금 보장 높은 이자라는 말은 모두 사기의 시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지키면 얻게 되는 이득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도 준비된 비상자금이 있어 중도 해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해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생활에 쓰고 장기자금은 장기적으로 굴리며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납니다. 지인에게 서류를 맡기지 않으니 배신이나 사기 걱정이 없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로 갈등할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하지 않으면 주거권과 생활비를 잃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며 필요한 생활 자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섯째, 금융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 보장, 한 달에 2배,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망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칙들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고 노후를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건강도 지켜집니다. 자산을 지켰다는 자신감은 여러분의 표정과 생활에도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노후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 현금을 두고 있나요?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10만 원 이하 소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십시오. 둘째, 통장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자금 통장 최소 3개로 목적에 맞게 분리하십시오. 셋째, 금융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혹시 지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두신 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나요? 아직 계획 중이라면 생활비와 거주권을 확보한 뒤 일부만 증여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제안을 받으셨나요? 원금 보장 고수익이란 단어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금융감독원 1330이나 경찰 112에 확인 전화하십시오.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 바로 메모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께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지킨 분과 지키지 않은 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78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현금을 장롱에 넣어두셨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일찍 증여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비 1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증여한 자녀도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척에게 급히 빌려야 했고 이자로 매달 5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체크리스트를 지킨 80세 박정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통장을 따로 나눠두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일부만 증여하고 거주권과 생활비는 본인 명의로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허리 수술이 필요했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바로 7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중도 해지 손해도 없었고 자녀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술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니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체크리스트를 지키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노후의 안정이 갈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추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거래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십시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도 본인 기기에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통장은 가급적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하고 나머지는 비상용으로만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자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이체를 활용하십시오. 공과금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걸어두면 늦게 내서 연체료 낼 일이 사라집니다. 특히 병원 진료비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넷째, 금융 소비자 포털을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는 숨은 보험금 미지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수백만 원을 찾은 어르신도 계십니다. 다섯째, 금융 교육을 꾸준히 들으십시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무료 금융 안전 교육을 자주 엽니다. 단 한 번만 들어도 사기를 예방할 힘이 생깁니다. 여섯째, 자녀와 자산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숨기지 않고 대화해야 혹시 모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권한은 본인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팁은 기록입니다. 자신의 자산 현황을 노트나 가계부 앱에 정리해 두십시오.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가족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팁을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면 노후 자산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입니다. 83세 윤모 어르신은 평생 모은 1억 원을 한 번에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내 집 지켜주겠다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면서 윤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6세 최모 어르신은 지인에게 금융 서류를 맡겼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고 은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통장을 빼돌려 7천만 원을 인출하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후를 함께 하려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79세의 이모 할머니는 전화 한 통에 속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곧장 현금을 찾아 사기범에게 건네셨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 사라졌고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금 보관, 통장 집중, 지인 의존, 조기 증여, 사기 유혹.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노후 자산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들으신 경고 사례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희망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킨 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81세 김정순 어르신은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통장을 따로 관리하셨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일부만 증여하고 집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두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즉시 돈을 찾았습니다. 중도해지 손실도 없었고 자녀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치료받고 안정적인 회복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례입니다. 78세 박영자 어르신은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고 모든 금융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사기 전화가 왔을 때도 금융감독원에 바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칙을 지킨 분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큰 손실 없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셨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자산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 그리고 삶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원칙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현금을 집에 두지 않고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며 금융 서류를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사기 전화를 받으면 끊고 확인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평생 자산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혼자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알아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끝까지 관리한다. 이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녀에게도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통장을 어떻게 나눌지, 비상자금을 어디에 둘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 세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 역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경각심을 갖는다면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시간에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집에 현금은 없는지, 통장은 잘 나누어져 있는지, 금융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 중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가족 전체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이면 가문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자산관리 원칙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금 보관하지 말기. 둘째, 한 통장에 몰아넣지 말기. 셋째, 지인에게 서류 맡기지 말기. 넷째, 자녀에게 조기 증여 금지. 5째, 달콤한 사기 유혹 거절.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평생 자산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십시오. 금빛 인생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